안녕하십니까. 정홍길입니다. 네, 요즘에 그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돼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엊그저께 얘기는 아니고 좀 됐는데,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육군사관학교 훈련장에 있는 탄피를 다 주워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그야말로 이제 육사 생도들의 어떤 그 피와 땀, 노력의 어떤 그 결실을 탄피로 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왜 홍범도 흉상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돼서 이걸 좀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나누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도대체 뭔데 흉상을 철거를 하고 말고가 그렇게 말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홍범도라는 게 이제 지금도 넷플릭스에 나오지만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 이 봉오동 전투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홍범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좋죠. 국민들한테는 홍범도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아마 썩 아마 그렇게 뭐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이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썩 아마 찬성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이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의 이제 김자진 장군, 그리고 봉오동 대첩의 홍범도, 이 두 분이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김구랑 이승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은 본인 또 안동 임신의 뭐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그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두한의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다, 뭐 백야 김자진,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김자진은 이제 안동 김씨라는 것은 결국 이제 권력층이죠. 양반이란 말이에요, 양반. 그러니까 본인이 양반 출신이고 부르주아지. 반면에 이제 홍범도는 출신 자체가 이제 노비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노비고 종이었지. 근데 어머니는 이제 홍범도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죽었고, 아버지도 이제 뭐 따라서 이제 몇 년 후에 죽었다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다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운한 인생입니까? 본인도 이제 종살이를 종의 엄마 아빠가 다 종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조실 부모까지 했으니까,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인간의 운명으로 봤을 때는 참 불운한 운명이죠. 그래서 본인이 또 그러다가 이제 종에서 종살이하기 싫어서 엄마 아빠도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이거 뭐 추노라는 영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노비가 이제 집을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돼서, 재밌는 게 이분이 스님이 돼서 스님만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글씨도 깨치고 이래가지고 스님한테 글을 깨쳤는데, 그 스님이 그 글을 깨쳐주게 한 스님이 알고 봤더니 자기 윗대조가 이순신인 거야.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뭐 본인이 글씨도 막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홍범도라는 사람이 자기도 글씨도 깨치고, 또 이제 옛날 역사책도 듣고, 뭐 을지문덕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영웅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이분이 그 비구니를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비구니하고 또 이제 돼서 이제 자식을 가져요. 그래서 비구니와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드라마고, 그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좌우를 따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이제 큰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좀 대별이 되잖아요. 김자진 장군하고. 김자진 장군은 이제 양반 부르주아의 자손이고, 홍범도는 반대로 이제 집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아주 불우한 그런 사에다가 뭐 비군이랑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공산주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홍범도가 어쨌든 본인이 이제 김자진하고 완전히 우파, 좌파, 좌파하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김자진 장군은 별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좀 이미지가 안 좋았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김자진에 대해서 좋은 것만 듣고 이제 했는데 김자진이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좀 우파 독립투쟁 하는 사람으로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민초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배려심이 없고 약간 이랬겠지. 말하자면 뭐 장개석 같이 중국의 장개석처럼 약간 좀 그런 개념으로 이제 했었을 것이고 뭐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친화적이고 뭐 계급투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좌우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김자진 장군은 좀 우파적인 개념을 가져갔었을 거고 홍범도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우익진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홍범도를 이제 공산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홍범도가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어떤 총, 이것도 이제 레닌이 준 권총을 이제 차고 다니고 또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자유시라는 곳이 이제 지금 소련 영역인데 소련에서 이제 붉은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립군이 지금 거기 자유시에 이제 러시아 영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무장을 해체하고 너희들 그 무기를 갖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군인이라는 것이 또 자기 무기 뺏고 이러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기 막 저항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 근데 그때 이제 소련군이 이제 그 사람들 몇 명을 이제 처형을 한 거죠. 뭐 좀 반항을 하니까 남의 나라에서 이제 총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소련의 편을 들어서 그 독립군한테 이제 린치를 가하거나 처형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걸 가지고 이제 홍범도를 이제 좌파의 완전 어떤 좌파 독립운동가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은 쭉 보면 나와요. 근데 왜 이제 지금 이제서야 이걸 가지고 이제 독립군 흉상을 이제 철거하느냐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을 상당히 지금 강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워싱턴 선언 있잖아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 이제 캠프 데이비드 가서 또 얘기했고 그러면서 정말 이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뭐 중층 외교라고도 하고 또는 뭐 다자 외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저 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국가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외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또 문정인 교수 뭐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뭐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이라고 확고하게 어느 편을 확 든다는 건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주의가 이제 민주당 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를 할 때 다 그냥 일단은 다 만나고 다 우리가 어떤 편이라는 것을 굳이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한미 동맹이 지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애매했어. 한국이 어떤 그 외교 노선이.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단 명확한 선을 이제 긋자. 외교에 있을 때 명확한 선을 긋자 해서 상당히 지금 상징적인 스탠스를 많이 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뭐 케이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선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주 만나자 한미일은 자주 만나고 앞으로 계획을 짜서 만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서로 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북한과는 척을 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도 거의 주적인 것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은 같은 적을 이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사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주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하자는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범도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동맹을까지는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범도라는 사람은 러시아 쪽 레닌한테 권총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담까지는 안 했지만 아무튼 소련 어떤 그 뭐 인민위원회 뭐 이런데
소련군에 어떻게 보면 합류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된 사람이고 소련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북한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적으로 삼고 있는 세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국가 중에서 두 국가하고는 완전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육사, 소위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하고 지금 싸워야 될 간부를 양성하는 어떤 사관학교에서 홍범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미국에 일본이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를 지금 주적으로 삼고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홍범도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홍범도는 일본한테 척을 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어떤 상징적인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자체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이 이제 거기 이제 명분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 있을 건 아니다. 뭐 독립 기념관에 있으면 있지 왜 뭐하러 육군사관학교에 그게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도 육군사관학교라는 것이 결국 주적이 어디냐 이거지. 육군사관학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 간부가 좀 생각하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군사 교육기관인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는 약간 좀 애매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스탠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한테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시그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라든 정치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정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인 거고,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누구누구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를 내밀하게 마쿠에서 하는 것이 외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전 정부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약소국이라는 거지. 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10대 대국이라고 하지만 군사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을 우리가 만약에 같은 사이드로 가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결국은 양 대륙 세력과 서양 세력 사이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이제 돼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이 돼 있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 팀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 단독적인 어떤 세력을 만들고 싶어도 결국은 양 세력, 중러 세력과 일미 세력의 사이에서 결국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 얘기를 해서 이 양대 세력 사이에서 한번 생존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전 정부는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국이 어떤 실리를 취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현장 윤석열 정부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홍범도 흉상 철거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독립군 뭐 이게 나쁘다 뭐 친일 뭐 미친민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한테 확실한 시그널. 우리가 이 정도까지 너희들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한테도 확실한 시그널. 야, 우리가 지금 독립군까지 지금 너희들 항일 투쟁했던 독립군까지 지금 흉상 빼가지고 육군사관하고서 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한테도 지금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걸 너무나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게 한국과 일본이 티격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바이든 앞에서 너무나 바이든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너무나 좋아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의 에너미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 해줌으로써 완벽하게 우리 라인을 만들고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외교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거의 시그널이 바로 홍범도 흉상 철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력과의 싸움인 거고,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피겠다, 이런 선택의 문제인 거지,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없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번 정권이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홍범도 흉상을 선택했구나, 이런 선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옳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